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세계라는 체스판 그리고 거대한 승부, 그레이 게임인데, 오늘 주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앞서 살펴본 주제는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지정학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해 작은 섬 거문도라고 하는 그 지리적 좌표, 이 좌표가 바로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두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세력이 지리적 위치를 두고 지리적 위치를 중심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렸던 주제라고 한다면, 이번 주제는 주인공만 바뀐 겁니다. 즉 영국과 러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21세기 현재 여전히 미국과 21세기 현재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과거 영국과 러시아가 세력 충돌로 인해서 그리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구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한 이 큰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거문도 사건 기억나지? 그런데 그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야. 당시 지구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던 그레이 게임이라는 아주 길고도 치밀한 전쟁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그레이 게임,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맥락에서는 바로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이 세력 다툼의 과정에서 바다로 나오려는 이 세력, 그리고 그 바다로 나오려는 세력을 나오지 못하게 가두려는 세력들 사이에 발생한 충돌이었고, 그 충돌의 흔적이 바로 지리적 좌표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러한 지리적 좌표 중에 그러한 지리적 좌표의 흔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거문도 사건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19세기 초 유럽에는 나폴레옹이라는 공포의 대왕이 있었어. 영국과 러시아는 힘을 합쳐 이 괴물을 겨우 물리쳤지. 그런데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두 나라는 서로를 쳐다보며 생각했어. 이제 세상의 주인은 나인데 저 녀석이 방해가 되네. 자, 19세기 초 유럽의 최강자인 이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적이 이 영향력을 1차 영국과 러시아는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간의 동맹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인물, 이 나폴레옹과 관련된 맥락은 국제 정치의 진리 중에 하나인 이 일종의 현실주의를 대변하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물론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이 현실주의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의 기업들의 세계, 비즈니스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압도적 1등 기업, 이 1등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던 2등과 3등 기업이 이 1등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전략적 제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등 기업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배를 들기도 전에 이 빈자리가 된 1등 왕자를 독차지하려고 2등과 3등 이 둘이서 곧바로 피 튀기는 출혈 경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공동의적이 사라지면 당연히 그 권력의 공백이 생기겠죠. 그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이 새로운 패권 경쟁이 그 즉시 세팅된다, 리셋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 패턴을 우리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다,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이 말을 남겼던 총리가 있는데, 영국의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가 바로 파머스턴이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이 파머스턴이 어떤 명언을 남겼냐면, 여전히 지금까지도 회자되는데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영원한 국가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 이것이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대변하는 일종의 명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생존이라는 이익을 위해 영국과 러시아가 처음에는 뭉쳤습니다. 하지만 그 나폴레옹이라는 이 위협이, 거대한 위협이 사라지니까 그 즉시 이 세계 패권이라고 하는 그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곧바로 영국과 러시아는 서로 총구를 들이댄 것이죠. 이 도덕이나 의리 따위가 철저히 배제된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쫓아 움직이는 바로 이러한 논리가 지정학을 관통하고 있는 일종의 법칙이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세력이 패권을 두고 충돌하였고, 그러한 충돌의 흔적이 지리적 좌표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 좌표의 흔적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거문도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정은 짧고 경쟁은 길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바다를 지배하며 전 세계에 식민지를 세운 바다의 왕 영국과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한 땅을 가진 육지의 거인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거지. 소설가 키플링은 이 숨막히는 패권 다툼을 그레이 게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다.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두 제국주의 세력의 이 패권 다툼, 이것을 정리하는 이 개념을 바로 그레이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에겐 남모를 고민이 있었어.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배가 마음 놓고 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러시아를 한번 상상해 볼래? 러시아는 너무 추우니까 항구가 다 얼어버리잖아요. 맞아. 이 블라디보스톡은 그 1년에 4개월이나 바다가 꽁꽁 얼어붙었어. 배가 산소 호흡기라면 바다는 산소와 같지.
러시아는 살기 위해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 이것이 절실했어. 자, 그래서 러시아는 숨구멍을 뚫기 위해 미친 듯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어. 하지만 바다의 주인 바로 영국이 가만히 있을까? 영국의 전략은 명확했어. 즉 러시아라는 곰이 바다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문을 잠궈버리는 거야. 이 게임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벌어졌어. 우리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은 바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오려는 러시아, 그리고 그러한 러시아로부터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지 못하게, 해양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게 가두려는 영국, 이들 사이에 패권 경쟁이 지리적 좌표를 따라서 그 흔적을 남겼는데,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거문도인데, 이러한 흔적은 거문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문도는 아주 일부고 원 오브 댐이고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어떤 양상으로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벌어진 그 흔적을 우리가 크게 세 측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차 격돌, 크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격돌은 러시아가 터키 쪽 바다로 나오려고 하자 영국이 달려가서 입구를 막아버렸어. 러시아는 여기서 큰 패배를 맛보고 남쪽 길을 포기하게 돼. 자, 우리 해양 세력으로 출현하려는, 바다로 나오려는 그런 시도를 한 러시아가 일단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터키 쪽 바다로 나오려고 했지만 영국이 봉쇄해버렸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중앙아시아, 우리가 여기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데, 이 러시아가 방향을 틀어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내려왔어. 영국의 보물인 인도를 노린 거지. 영국은 깜짝 놀라 아프가니스탄을 방패막이로 세워 또다시 러시아를 막아냈어. 남쪽으로 가는 루트를 뚫으려고 했는데 이 루트가 막히니까 다시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즉 서쪽으로 다시 루트를 뚫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역시 러시아가 봉쇄해버리죠. 자, 러시아는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서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니까, 서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니까 이 러시아가 다시 동쪽으로 루트를 틉니다. 즉 극동아시아 쪽이죠. 이것이 바로 러시아와 영국의 3차 충돌인데, 자, 서쪽도 안 돼, 남쪽도 안 돼, 그럼 동쪽 끝으로 가자. 러시아는 결국 그 당시 청나라를 압박해서 연해주를 차지하고 우리 한반도 바로 옆까지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러시아 함대가 따뜻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남은 건 바로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죠. 이 우리나라의 거문도라는 길목만 통과하면 러시아는 이제 해양 세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 러시아가 한반도의 항구를 노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영국은 비상이 걸렸어. 자, 여기까지 뚫리면 끝장이다 라며 영국 함대가 달려와 깃발을 꽂은 곳이 바로 거문도였던 거야. 이 세 번의 격돌을 지도 위에 점으로 찍어서 연결해보면 이건 완전 숨막히는 추격전 스릴러의 영화의 한 장면이야. 상상해봐. 주인공이자 거대 기업인 러시아가 어떻게든 물건을 팔 길을 찾아서 서쪽 바다, 우리 크림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서쪽 바다로 문을 열려고 하니까
1등 라이벌인 영국이 쏜살같이 달려와 철제 셔틀을 쾅 닫아버려. 당한 러시아가 이번에는 남쪽의 샛길, 바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은밀하게 루트를 뚫으려는데 거기서도 영국이 미리 바리케이트를 치고 어딜 도망가 하고 막아서는 거지. 결국 사방이 꽉 막힌 러시아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구 반대편 동쪽 끝 우리나라 한반도 앞까지 와서 이 한반도 앞까지 밀려와서 마지막 숨구멍을 트려고 승부수를 띄웠어.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영국 함대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남의 땅 거문도에 닷을 내려버려. 최종 포위망을 완성해버렸지. 자, 조지 캐넌은 상대가 절대 밖으로 못 나오게 겹겹이 숨통을 조이는 이 무서운 추격전을 봉쇄 전략이라고 불렀어. 도망치려는 자, 가두려는 자가 피 튀기게 싸우며 남긴 대륙의 해안선 발자국들이 바로 스파이크만의 주변지대야. 우리 앞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 이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그 패권 다툼을 두고 격돌하고 있는데 그 흔적이 지리적 좌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쪽 바다와 크림 전쟁으로 대변되는 서쪽 바다, 남쪽 샛길로 대변되는 아프가니스탄. 이어서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입장에서는 서쪽 바다로 가는 길과 남쪽 샛길 모두 막혀버리니까 동쪽 끝 극동아시아 방향으로 틀어서 결국은 우리나라 남해의 작은 섬 거문도까지 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 거문도에 닷을 내리고 거문도를 점령하여 러시아가 더 이상 해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쇄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리적 좌표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은 바다로 나오려는 러시아와 육지에 대륙에 가두려는 영국 사이, 영국의 이 봉쇄 전략이 충돌하면서 지리적 좌표의 흔적을 남겼는데 그 흔적을 우리 스파이크만이라는 학자는 주변지대라고 하는 이론으로 정리를 합니다. 잠시 이 주변지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 이미지를 하나 보자면 바로 이 이미지가 주변지대라고 하는 이 이론과 관련된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 하트랜드라고 하는 심장지대가 있고 그리고 이 하트랜드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 주황색의 림랜드, 바로 이것이 주변지대입니다. 주변지대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심장지대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의 한가운데라면,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라면 이 주변지대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심장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해안을 끼고 둘러싸고 있는 이 주황색 영역, 이것이 바로 주변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에서 나오려는 이 러시아, 밖으로 나오려는 러시아와 이것을 막아내려는, 봉쇄하려는 영국의 이 세력이 충돌하면서 바로 이 림랜드 주변 지대의 해안가를 따라서 그러한 흔적을 남겼고, 충돌의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그 당시 조선의 남해라고 하는 섬의 이 거문도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륙의 이 제국주의 세력과 해양의 제국주의 세력 사이에 충돌의 흔적이 지리적 좌표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이 패턴을 이 림랜드 주변지대라고 하는 이 도식으로, 이 이론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혜가 와. 설명을 듣고 나니까 거문도가 그냥 작은 섬이 아니라 전 세계 패권이 충돌하는 이 폭발 직전의 화약고였네요. 훌륭한 통찰이야. 거문도 사건은 단순히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모델로 한 거대한 그레인 게임의 마지막 승부처였단다.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즉 대륙의 막강한 패권 세력과 해양의 막강한 패권 세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 지리적 좌표에 일련의 흔적을 남겼는데, 그 흔적은 주변지대라고 하는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주변지대라고 하는 이론의 연장선 산에서 그 지리적 좌표에 남긴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극동아시아 끝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남해의 한 작은 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문도 사건은 단순하게 지리적 좌표의 한 포인트에서 일어난 그런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이 패권 다툼이 실현된 중요한 흔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